꿈을 향해 나아가는 드리머들의 풍부한 지식과 뛰어난 지략이 만난 고도의 심리 플레이 장학퀴 드림 서클. 오늘도 이 드림 서클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6 드리머들의 명승부가 펼쳐집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대결이 펼쳐지게 될지 궁금한데요. 드림 서클에 도전하게 될 6명의 드리머를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차세대 국제검사 4개국어 능력자 박민영, 내신 평균 올 1등급 역대급 전교 1등 송경민, 미래 국선 변호사 상장 콜렉터 김승현, 민사고의 모든 재판은 내가 책임진다 심성하, 모전 여전 장학 퀴즈 2세 최인화, 제2의 박준영을 꿈꾼다 김태영. 네, 우리 6명의 드리머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은 웃고 계시지만 조금만 지나면 피 터지게 싸우고 계실 겁니다. 네, 누가 주인공이 될지 기대하게 되는데요. 자, 퀴즈를 풀기 전에 만나봐야 할 분이 있죠. 드림서클을 향한 도전을 함께할 꿈의 멘토, 바로 이분입니다. 법조계 최전방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대한민국 최초 재심 전문 변호사 박준영 멘토입니다. 그 최전방에서 지킨다고 하셨는데 한때는 그 참호 속에 숨어서 인간의 존엄성 침해를 방관하던 시절이 꽤 있었습니다. 그 미안함 때문에 한 발 더 나서서 인간의 존엄성을 주장해야 하는 이 박준영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멘토로서 우리 박준영 변호사님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드리머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차례인데요. 먼저 태영 드리머. 네.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본인이 장학 퀴즈에 이렇게 나오게 될 거를 미리 알고 계셨다고요? 제가 이 최종 합격자 발표 전날에 꿈을 꿨었는데 이제 제가 아버지 차를 운전하는데 되게 잘하는 거예요, 제가.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 집 근처에서 내렸는데 그때 장성규 MC님께서 저와 같이 손을 잡고 EBS 본사로 들어가는 꿈을 꿨거든요, 제가. 아, 그래요? 네. 그럼 어때요? 이런 꿈도 꾸셨어요? 오늘 우승한다. 우승한다는 꿈을 못 꿨고요. 꿈에서 제가 이 장학 퀴즈를 찍다가 이제 스튜디오에서 쓰러지는 꿈을 꾼 거예요. 아이고. 근데 일어났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너는 탈락이다. 그래서 바로 저도 오늘 아침에 깼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럼 오늘 결과에는 뭐 그렇게 연연하지 않으시겠네요. 욕심을 좀 내려놓으셨습니까? 항상 이런 말 있잖아요. 꿈은 반대다. 잠깐만요. 이분이 좀 말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꿈이 반대인데 일단 EBS에 들어오는 꿈까지는 정확했단 말이죠. 아,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드리머들 가운데 막내입니다. 우리 인화 드리머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직 우리 인화 드리머가 장학 퀴즈 2세라고요? 네, 저희 어머니가 네. 1988년에 장학 퀴즈에 출연하신 적이 있거든요. 어허. 그래서 맨날 장학 퀴즈를 보실 때마다 나 장학 퀴즈 나온 여자야 막 이러면서 자랑을 하시곤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장학 퀴즈 바톤을 한번 이어받아 보려고 합니다. 아, 정말 모전여전이네요. 자, 그리고 박준영 멘토님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으시다고. 변호사님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그 영화 중에서 그 싱크로율 100% 작품이나 배우분이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재심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그쵸. 그 정우란 배우가 연기했었고 드라마가 나왔었죠. 네. 권상우 씨였는데 외모의 차이가 굉장히 컸다. 근데 사실 좀 마음에 드는 연기가 있긴 합니다만 네. 또 함부로 얘기했다가 또 실망하실 것 같아서 저기 방송 끝나고 나서 녹화 끝나고 나서 조용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난주 프로 수상러가 있었는데 오늘은 상장 콜렉터가 있습니다. 자, 승현 드리머.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도대체 상장을 몇 장이나 모으셨길래 32개 정도 받았습니다. 어떤 상들인지 여쭤봐도 됩니까? 좀 많은데 뭐 사회과학 계열에서 거의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유능하네요. 이미 뭐 변호사로서 갖춰야 될 어떤 소양이
좀 이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드림서클에서 우승하면 장학금을 받으시게 될 텐데 어떻게 자신 있으세요? 자신은 없습니다. 근데 네. 꼭 자신을 확신으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성화 드리머 민사고의 재판을 책임지고 있다. 그 민사고의 학생자치위원회는 3권 분립 체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는 사법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 보통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그냥 벌점을 주시지만 네네. 저희는 선생님이 기소를 하시면 그에 대해서 학생사법위원회가 판결을 내려서 학생들에게 벌점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을까요? 여러 사건 가운데. 민사고에서는 그 배달 음식 같은 거는 식중독 위험이 있어서 먹으면 안 되는데 친구들이 먹다가 걸려서 기소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안 먹었다라고 했는데 그게 너무 뻥인 게 티가 나가지고 아하. 여러 증거를 모아서 유죄와 위증을 선고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형량은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됐습니까? 유죄는 10점이고 네. 위증은 6점 해서 16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우, 많이 받았네요. 네. 제가 몰라서 여쭙는 건데 몇 점이 되면 어떤 또 징계를 받게 됩니까? 20점, 40점, 60점마다 막 명심보감 쓰기 이런 게 있고 70점이면 출석 정지, 80점이면 퇴학을 당합니다. 피자 먹고 거짓말 한 4-5번 하면 퇴학까지 가는 거군요. 네. 와, 무섭습니다. 자, 그리고 민영 드리머 네. 4개 국어 능력자라고 하시는데 드림서클에 도전하는 각오를 4가지 언어로 또 말씀해 주신다고요? 안녕하세요. Cuidages, mi nombre es Pang Minyoung. 第一次这种情况我很大错 but regardless of the results, I promise I will try my best today. Thank you. 땡큐. 지금 무슨 말씀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도 안 들립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4개 국어로. 야, 드림서클 최초입니다. 4개 국어로 인사해 주신 분. 자, 그리고 우리 경민 드리머. 네. 수식어가 남달라요. 내신 올 1등급에다가 전교 1등.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뭔가 그냥 하나씩 배워가면서 내가 이것도 몰랐네? 이것도 좀 신기하네? 하면서 점점 알아가는 게 좀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전교 1등이 되는 게 쉽지 않은데 말이죠. 그래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드리머들의 풍부한 지식과 뛰어난 지략이 만난 고도의 심리 플레이. 장학 퀴즈 드림 서클. 자,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달라진 진행 방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승자를 가리기 위해 총 5라운드의 대결을 진행하는데요. 라운드마다 드리머들이 맞춰야 하는 퀴즈가 제시되며 정답을 맞힌 한 명의 드리머에겐 선택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시간 동안 정답자는 다음 라운드에 함께 갈 드리머를 선택하고요. 정답자와 정답자에게 선택받은 드리머, 이 두 사람은 다음 라운드로 함께 진출하게 됩니다. 총 5개의 라운드를 통과한 마지막 드리머가 우승자로 결정, 장학금을 수여받게 됩니다. 1라운드는 총 3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문제를 다 듣지 않고도 답을 맞히실 수 있지만 틀리면 기회는 다른 드리머에게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어떠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르는 형벌은 무엇인지를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한 심성아, 정답은요? 정답은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죄형 법정주의. 다들 동의합니까? 죄형 법정주의?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심성아, 죄형 법정주의 정답입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는 의미를 가진 형법의 기본 원리인 죄형 법정주의가 정답이었습니다. 와, 빠른 속도로 맞히셨어요. 언제 딱 감을 잡으셨나요? 딱 형법하면 죄형 법정주의 해서 떠올랐어요. 그렇군요. 사실 다른 드리머들도 알고 있었지만 버저가 늦었거든요. 이렇게 속도도 중요하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새롭게 바뀐 드림서클, 정답을 맞힌 드리머가 다음 라운드에 함께 진출할 드리머를 한 명 선정할 수가 있는데요. 자, 주어진 선택의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해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마음에 좀 부담이 되실 거예요. 누구를 선택해야 되나. 그래서 서로를 파악하는 데 힌트가 될 멘토 카드 30초 스피칭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박준영 변호사님,
네. 멘토 카드 공개해 주시죠. 네. 제가 드리머들에게 묻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아, 법이 된 이름. 제 이름으로 예를 드리자면 장성규법 뭐 이런 거겠죠. 이 내용을 멘토 카드로 제시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름이 법이 된 경우는 안타까운 사건이 계기가 된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런 법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에서 어떤 희생이나 노력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자, 누가 먼저 시작할지 성하군이 정답을 맞히셨으니까 순서를 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누구 먼저 순서대로 갈까요? 전 그래도 공부 잘하시는 경민 드리머께서 경민 드리머께서 전교 1등이라고 잘난 척했다. 송경민 드리머. 좋아요. 30초 스피칭 시작합니다. 저는 태완이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살인죄의 경우 법정 최고형이 사형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25년이었는데 이를 폐지한 법안입니다. 사실 살인을 했다고 해서 25년이 지나면 죄책감 없이 살아도 되겠구나 라고 범죄자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고 그리고 범죄자가 언제든지 잡힐 수 있다고 불안을 심어줄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공부 많이 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승현 드리머. 제가 말씀드릴 법은 사랑이와 혜인이법입니다. 저는 온순하게만 살아오면서 아버지의 강인함을 미워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라면서 제게 가장 따뜻한 분, 소중한 분은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이 법의 대상, 미혼부, 아빠라는 이유로 출생자의 출생 신고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미혼부의 접근성을 높여서 이 취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선정하게 되었고, 꼭 법이 정의로운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스피치였고요. 저는 장그래법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실존 인물의 이름이 아닌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던 웹툰과 드라마의 주인공의 이름을 땄는데요. 이 덕분에 많은 국민들이 이 법의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좋은 취지를 담은 법 같아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윤창호법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만취 촬영에 치여 이제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안타깝게 사망하신 고 윤창호 상병의 이름을 딴 법안인데요. 이 법안은 음주운전을 하고 사망 사고 등 이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을 선택한 이유는 저도 축구장에 갔을 때 만취 상태였던 아저씨한테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고로 당하신 분은 얼마나 안타까우시고 그 가족분들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네. 본인의 경험을 살려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5 이름이 나왔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이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태완이법이죠. 제가 진행했던 재심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미제 사건 해결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됐거든요. 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 관여하신 분들이 어떤 느낌일까 좀 생각해 봤어요. 네. 굉장히 보람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성화 드리머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원하는 질문을 우리 친구들에게 나눠주시면 대답을 들으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3분 드립니다. 이나 드리머, 네. 제 이름으로 삼행시 해주세요. 삼행시 해주세요. 삼행시 공격 나왔습니다. 어머, 생각을 운 띄워주실래요? 네. 심성이 곱고 성, 성실히 공부하는 하, 하. 고비. 하늘색 옷을 입으신 우리 민사고 심성아 선배님, 오늘 열심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약간 지금 잘 보이기 위한 삼행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게 먹힐지. 승현 드리머, 제 첫인상이 어땠나요? 일단 얼굴이 조그매서 잘생겼고요. 다리도 길고 한복 이거 어울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딱 어울리는 게 딱 너를 위한 옷 같았어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만 골라, 둘 중에 하나만 골라, 둘 중에 하나만 골라. yes or yes.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감사합니다. 이거 사회생활 만렙들이네요, 이 친구들. 경민 드리머, 네. 가장 좋아하는 법조항이 뭔가요? 법조항이 뭔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법조항은 헌법 37조 2항입니다. 기본권 제한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또 가장 중요한 헌법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질문. 네, 무사히 넘겼고요. 마지막. 마지막으로 저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나요?
되게 잘생기셨네요. 아, 좋습니다. 여기까지. 아니, 그나저나 성화 드리머 약간 좀 이색적이었던 게 우리 경민 드리머한테만 되게 진지한, 묵직한 질문을 하셨어요. 네. 어떻게 좀 신경이 쓰이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 견제를 이렇게 차근차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오, 전교 1등을. 마음의 결정은 하셨어요? 네. 5 드리머 가운데 2라운드에 함께 진출하게 될 그 주인공 누굽니까? 제가 함께 2라운드에 진출하고 싶은 드리머는 네! 승현 드리머입니다. 승현 드리머입니다. 승현 드리머 축하드립니다. 자, 일단 여쭤볼게요. 왜 승현 드리머입니까? 아, 전 사실 아까 법이 된 이름 들을 때 네. 자식으로서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을 되게 자극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골랐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승현 군은 어떠세요? 선택을 받으셨는데? 아빠한테 고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성아 드리머 그리고 승현 드리머가 가장 먼저 2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제 4명의 드리머가 경쟁하게 됩니다. 자, 1라운드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최근 국민 10명 중 9명이 민법상 이것과 물건을 구분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는 등 누구죠? 누구죠? 이나 드리머? 동물. 동물. 지금 거의 문제를 시작과 동시에 동물을 말씀하셨는데 동물. 정답입니다. 네, 법무부가 민법 98조에 이것은 물건이 아니다 라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화제가 됐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단박에 맞히셨어요? 사실 제가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최근에 동물 관련한 기사를 쓴 적이 있어가지고 기억이 남더라고요. 야, 마침 우리 인화 양을 위한 문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남은 세 드리머 가운데 어떤 드리머와 함께 하고 싶으신지 선택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인화 드리머 출발해 주세요. 헌법 조항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조항 있으신가요? 저는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긴라는 이 헌법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 바로 한 조항이 우리나라 정치의 역사를 정말 잘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네, 경민 드리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좋아하시는 법률 또는 법이 있으신지? 헌법 제10조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추구권하고 인간의 존엄을 규정하는데 사실 인간의 존엄이 굉장히 사람이 살아가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헌법 1조 2항을 좋아합니다.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국민이 주체가 돼야 한다는 건데 이 민주주의에서는 이 국민이 이제 주체가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초. 그 조항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급하게 좀 마무리가 됐는데 자, 과연 어떤 드리머를 선택하게 됐을지 다음 라운드로 함께 갈 그 주인공 누굽니까? 제가 함께 하고 싶은 드리머는 경민 드리머입니다. 경민 드리머 축하합니다. 이 친구랑 해볼만 하다였습니까? 아니면 이유가 뭡니까? 사실 제가 이 질문에 정해둔 답이 하나 있었어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헌법 법률이 바로 10조였는데 네. 저랑 같은 것을 말해주는 분을 뽑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답정너였네요. 네, 10조가 나왔어야만 되는 상황. 좋습니다. 인화 드리머, 경민 드리머 2라운드에 함께 진출합니다. 올라가세요. 자, 어느덧 1라운드 마지막 대결 1대1 대결입니다. 여기서 첫 탈락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1라운드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안전을 이유로 학생들의 자전거 통학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일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의 이것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우리 김태형 드리머 만약에 여기서 맞히시게 되면 2라운드에 진출하게 되면서 민영 드리머가 탈락하게 됩니다. 자, 정답은요?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 정답이 아닙니다. 박민영 드리머 정답은 자유권입니다. 자유권. 자, 자유권 과연 정답일까요? 자유권 오답입니다. 민영 드리머가 문제 끝까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쉽게 놓치시게 됐어요. 자, 두 분께 또 기회가 있고요. 누가 먼저 버저를 누르느냐. 다시 시작입니다. 자, 이것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권리로 이것의 행사에 따른 책임은 스스로 부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김태형. 자기결정권. 자기결정권. 정답! 그래요, 자기결정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태형 군 힘겹게 2라운드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김태형 군에게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올라가 주세요. 자, 우리 민영 양. 네. 너무나 아쉽게. 저는 즐기러 왔다 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저기 앞에 앉아서 기다리면서 다른 친구들 어떻게 하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저 나름 되게 친해졌다고 생각했는데 1라운드 문제는 다 아는 것이었는데 근데 계속 못 맞춰가지고 되게 아깝고 안타깝네요. 대한민국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조인을 꿈꾸는 6인의 드리머와 함께하고 있는 장학케이즈 드림서클. 이제 5명의 드리머가 문제를 풀게 됩니다. 진행 방식은 동일합니다. 자, 2라운드 첫 번째 문제는요. 이미지 퀴즈입니다. 제시되는 이미지를 보시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주세요. 자, 지금 4개의 이미지가 제시가 됐는데요. 자, 김태형 드리머 정답 뭡니까? 국제사법재판소입니다. 왜죠? 유엔도 보이기도 했고 이제 아직 저 소녀상이 지금 재판 중에 있어가지고 저도 그렇고 저기 헤이그 특사니까. 국제사법재판소 김태형 드리머 정답입니다. 축하합니다. 와, 대단합니다. 멘토님께 좀 여쭤볼게요. 하나하나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 소재지가 네덜란드 헤이그입니다. 그리고 국제연합의 주요 사법기관이고요. 그리고 지금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자, 이해되셨죠? 자, 우리 김태형 드리머께서 누구와 또 함께 가게 될 것인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역시나 2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 드립니다. 혹시 가장 좋아하는 헌법 조항이 10조 말고 또 있나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인데 1조 좋아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초 남았어요. 송경민 드리머. 네. 저 제 이름으로 삼행시 한번 지어줄 수 있으십니까? 김태형님은 태양이 빛나듯 영광스러우신 분인 것 같습니다. 와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순발력 대단합니다, 경민군. 어떻게 좀 마음의 결정이 되셨을까요? 되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게 선택하는 게 더 어려워요. 자, 과연 네 학생 가운데 김태형 드리머의 선택을 받게 될 그 주인공 누굽니까? 최인아 드리머입니다. 최인아 드리머 축하드립니다. 자, 일단 여쭤볼게요. 이나 드리머도 지금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신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처음 알았던 헌법 조항이 그 헌법 제1조 2항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답변해 주셔가지고 이제 야, 다시 한번 경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았다 싶네요. 뭔가 통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김태형 드리머, 최인아 드리머가 3라운드에 가장 먼저 진출합니다. 올라가세요. 자, 이제 3명의 드리머가 남았습니다. 자, 과연 어떤 드리머가 정답을 맞히게 될지 2라운드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여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연령... 송경민. 네. 정답은요?
정답은 만 18세 미만입니다. 만 18세 미만. 송경민. 정답. 축하합니다. 자, 지금 쉬운 듯 하면서 약간 헷갈릴 수도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아동의 연령 기준이 좀 높은 것 같기도 합니다. 법의 목적을 봐야 됩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복지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네. 나이 때문에 그 사각지대에 놓이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동이라는 어떤 개념과는 달리 좀 높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이라고 하면 예. 그죠? 약간 영유아부터 해가지고 막 초등학생 요 정도일 줄 알았는데. 이 법마다 나이가 정말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네. 그 기준이 다른 그 나이를 묻는 문제들이 저희 이제 시험 공부할 때 출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이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송경민 드리머 3라운드의 자력으로 진출하게 됐고요. 이 두 분 중에 한 분만이 경민 드리머의 선택을 받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문 시작합니다. 김승현 드리머. 네. 제가 김승현 드리머를 뽑아야 하는 이유를 한 30초 동안 설명해 주세요. 경민 친구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제 우승일 수도 있고 좀 더 높은 라운드로 가야 되는데 저 같은 또랩을 좀 뽑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좋아합니다. 자, 이어서 심성아 드리머. 현재 국회의원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인데 이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가 가장 적정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일단 국제적인 기준을 봤을 때 18세가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사실 그 연령 제한의 기준의 모호성은 어떤 기준을 연령으로 하든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민법상이나 다른 청소년 보호법, 아동복지법 같은 걸 봤을 때 18세가 법의 일관성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야, 질문의 내용이 사뭇 달랐습니다. 우리 성아 드리머는 초반부터 좀 견제를 해왔거든요, 경민군을. 근데 맞불을 놓은 격이었던 것 같고 승현 드리머는 스스로를 쪼렙이라고 평가하면서 만만한 나를 선택해라 라고 하셨는데 자, 극과 극입니다. 자, 마음의 준비하셨습니까? 정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결정의 시간입니다. 송경민 드리머는 누구와 함께 가겠습니까? 저는 김승현 드리머와 올라가겠습니다. 김승현 드리머와 올라가겠습니다. 김승현 드리머 축하합니다. 너무 미안한 말인 것 같은데 성아 드리머가 워낙 답변하는 거 보면 똑똑한 것 같아서 약간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김승현 드리머는 오늘 한 문제도 풀지 못하고 여기까지 선택의 이유 여쭙겠습니다. 사실 과연 제가 심성아 드리머를 이길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감정이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솔직한 마음도 나눠주셨는데 근데 어떻게-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게요. 네. 왜 저한테는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저도 헌법 좋아하는 게 있는데 왜 저한테는 왜 항상 이런 것만 질문하죠? 어쩌면 배려였을 수도 있는데 말 나온 김에 가장 좋아하는 헌법이 어떤 조항일까요? 전 헌법의 제34조를 좋아합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라는 법인데요. 네. 이게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권한을 받고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법이 근본 가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송경민 드리머 왜 비웃고 있나요? 괜히 뽑은 너무 잘하셔서 아하, 뽑히고 나서 승현 드리머가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송경민 드리머, 김승현 드리머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축하합니다. 성아 드리머는 처음부터 견제를 해왔단 말이죠. 그게 악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그래도 이따가 드림 체인지가 있잖아요. 네. 그때 제가 누굴 끌어내릴지는 강합니다. 드리머들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는 역전의 기회가. 저는 잡아야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요 싸움 재밌어집니다. 자,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 드리머들도 멘토님께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제가 청소년 학술제에 참여하면서 이승기 변호사님을 뵀었는데요. 변호사가 되고 후회되는 점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결혼하고 나서 아기를 못 본다고. 일과 어떤 가정의 어떤 화목의 양립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 남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어떤 부분을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직업인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침 질문이 나왔으니까 개인적으로도 여쭙고 싶은데 일하시는 시간 네. 그리고 집에서 육아하시는 시간 둘 중에 어떤 시간이 더 좋으십니까? 일하는 시간이 더 좋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송경민 드리머. 한번 확정된 판결을 뒤집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조인으로서 확정된 판결을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좀 계속 의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지 궁금합니다. 확신을 갖는 것보다 의심을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북극을 가리키는 나침반의 바늘은 떨고 있잖아요. 떨고 있는 한 그 방향을 믿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침반의 바늘이 그 불안한 전율을 멈춰버리면 그 나침반 버려야 되거든요. 떨림, 뭔가 불안, 이게 오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멋진 답변이십니다. 멋진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우리 박준영 멘토께서 우리 드리머들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우리 드리머들이 존경하는 법조인이 누군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초대 대법원장이신 가인 선생님을 가장 존경하는 것 같습니다. 독립운동 하시는 투사분들을 변호하는 것 자체가 일제강점기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변호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기는데 자신의 의지대로 나서셔가지고 직접 하셨다는 게 정말 멋있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은 저 앞에 앉아 계시는 박준영 변호사님인데요. 이건 진짜 가식적인 게 아니고 그럼요. 원래 저는 제 꿈이 변호사가 아니고 다른 완전 정반대의 직업이었는데 이 그 재심이라는 영화도 보고 이제 그 유퀴즈에 나온 영상을 잘 봤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너무 감명 깊게 받아가지고 제 인생을 바꾼 그런 분이시기도 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박준영 변호사님이 한 번도 언급이 안 되면 어쩌나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었는데 그 유퀴즈라는 프로그램 언급하셨는데 편집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아요. 잘 살아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 존경하는 법조인상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2명의 드리머가 탈락하게 됐고요. 4명의 드리머가 3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이제 4명의 드리머가 2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3라운드 첫 번째 문제는요. 바로 배팅 퀴즈입니다. 문제를 듣고 각자 맞힐 수 있는 정답의 수를 씁니다. 동시에 공개한 후 가장 큰 숫자를 쓴 드리머부터 차례로 발언권을 갖게 되죠. 본인이 쓴 숫자만큼의 답을 말하지 못하거나 틀린 답을 외칠 경우 기회는 다음 드리머에게 넘어갑니다. 자, 숫자를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 드립니다.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에 해당하는 형법 41조에 규정된 형벌의 종류 몇 가지를 답하실 수 있는지 수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머릿속으로 답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자,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그만. 다 쓰셨습니까? 네. 동시에 공개합니다. 지금 8을 쓴 친구가 3친구고 인화 드리머가 5를 썼기 때문에 인화 드리머가 마지막 기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자, 3친구는 공정하게 가위바위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승현군과 경민군만 대결 들어갑니다. 가위바위보. 김승현! 첫 번째로 답변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자, 8가지 지금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징역, 금고, 구류,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과료, 몰수. 김승현 군, 8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송경민 군, 정답입니까? 하나가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떤 하나가 약간 지금 틀렸을 가능성이 있나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과연 김승현 드리머 그 8가지 모두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와! 대단합니다. 야, 크게 한 방 보여주네요. 그 형법에 열거된 형은
총 9가지입니다. 음. 그 사형이 이제 여기에 빠진 이유는 사형은 생명형이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아하. 자, 김승현 군 본인의 실력으로 4라운드에 가장 먼저 진출하게 됐고요. 역시나 선택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나 친구, 저에게는 소중한 강아지 소미가 있는데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필요한 뭐 권리라든지 법이라든지 생각해 본 게 있을까요? 사실 저는 반려인이 아니어가지고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 주위에서 대형견을 기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요즘 뉴스 보면은 굉장히 대형견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개가 물 거다 이런 식의. 그런데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따로 교육 같은 것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 반려인 분들이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경민 친구, 아까 저보고 답이 틀렸다고 하셨는데 그때 제 심정이 조금 좀 그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 모든 게 다 허술하게 보이려는 아, 전략이어서 그렇게 막 상처 받으시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어떡하죠? 제가 올라가서 복원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야,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우리 김승현 드리머께서. 자, 이제 마음의 결정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자, 과연 방금 전 라운드에서 본인을 이끌어준 송경민 군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두 드리머 가운데 한 분을 선택하게 될 것인지. 제가 함께할 드리머는요, 인화 드리머입니다. 인화 드리머입니다. 인화 드리머 축하합니다. 네. 자, 일단 송경민 드리머를 뒤로 하고 인화 드리머를 선택하셨는데, 최인화 드리머는 소감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조금 분쟁을 일으키는 말 같기도 한데 저를 선택하셨고 저를 선택하셨는데 1학년이라고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1학년이지만 법률 경험은 더 다양하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와,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승현, 최인아 두 드리머가 4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1대1 대결입니다. 자, 그럼 문제 드립니다.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과 작성한 날짜, 성명과 이것을 송경민 정답은요? 주소. 주소. 송경민 정답! 정답! 자, 멘토님께 여쭤볼게요. 자필 유언장에 주소를 안 쓰면 법적 효력이 아예 없는 겁니까? 민법이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거든요. 판례 중에는 그 주소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동까지만 기재한 경우에 그 유언의 효력을 부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이제 승현 드리머를 끌어내려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승현 드리머를 잡기 위해서 올라가겠다. 자, 우리 김태형 드리머는 아쉽게 됐는데 소감이 어떠실지요? 어차피 패자부 할증 있잖아요. 네, 거기서 제가 올라가야죠. 좋습니다. 3라운드가 마무리된 가운데 3명이 4라운드에 진출했고요. 3명이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결과에 따라 드리머들의 위치가 뒤바뀔 수도 있는 드림 체인지 지금 시작합니다. 드림 체인지에 도전하게 될 민영 드리머, 성아 드리머, 태영 드리머 나와주세요. 우리 새 친구에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우리 성아 드리머는 어떤 각오로 임하시겠습니까? 저는 잡아야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싸움 재밌어집니다. 자,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자, 그럼 드림 체인지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와 계신 3명의 드리머 가운데 한 분만이 드림 체인지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드림 체인지 기회를 획득한 드리머는 다음 라운드에 진출해 있는 드리머 가운데 한 분을 선택해서 1대1 대결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그 대결의 승자만이 드림서클을 향한 도전을 이어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멘토 퀴즈의 정답자는 멘토님이 직접 결정을 해 주실 텐데요. 드림 체인지의 기회가 걸린 문제
멘토님께서 직접 출제해 주시죠. 제한 시간 30초 안에 보호 수용 제도에 대해서 쓰기. 보호 수용 제도에 대해서 30초 동안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0초) 5초. 시간이 없습니다. 2, 1, 그만! 여기까지입니다. 공정하게 멈춰 주십시오. 제한 시간 모두 끝이 났고요. 드리머들이 적은 답을 공개합니다. 이 30초가 생각보다 짧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도입 여부에 대한 찬반 논란을 네, 30초 정도로 요약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아 드리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보호 수용 제도는 아까 설명해 주셨다시피 재범의 위험이 높은 범죄자를 다시 수용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쟁인데 일단 이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에서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이 도입되고 있는데 만약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에는 이미 형기를 산 피고인에 대해서 다시 형을 살게 하는 것이므로 이 원칙이 위배되며 또한 판결의 기판력 또한 위헌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찬성을 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지켜지는 국민의 생명권 그리고 안전권 같은 것이 보장된다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방생을 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형사법에 한해서 같은 사건에 대해 2번 이상 처분을 하는 것을 그걸 생각하지 않고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건 사회적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은 찬성을 하는 입장은 재범을 저질렀을 때 이제 그 사회적으로 이제 다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이 보호 수용 제도에 찬성하는 것 같고 반대하는 입장은 일단 이 범죄자도 국민으로서 한 일환이니까 이제 이 사람의 인권을 지켜줘야 된다. 인권이 탄압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박준영 멘토님께서 한 분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분 다 취지나 논쟁의 어떤 이유를 이해는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성아 드리머가 사회 안전 보장이라는 어떤 장점, 또 정확히 법적 용어를 얘기하면서 설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명의 드리머 가운데 드림 체인지의 기회를 갖게 되는 드리머는 심성아 드리머입니다. 축하합니다. 이미 4라운드에 올라가 있는 세 친구 가운데 한 친구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과연 심성아 드리머가 어떤 드리머와 대결을 하고 싶을지 마음의 결정하셨습니까? 네, 결정했습니다. 자, 심성아 드리머와 대결하게 될 그 주인공은 누굽니까? 저는 경민 드리머와 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민 드리머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대충 뭐 짐작은 가지만 왜 선택하셨습니까? 가장 경계를 했던 분인데요. 지금 만나서 이기느냐? 두 번째는 마지막 라운드에 이기느냐? 근데 지금 이겨야겠다라고 마음 드신 이유는? 그래도 확실하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빨리 제거하자, 이왕이면. 자, 심성아 드리머와 송경민 드리머의 대결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것은 2008년에 최초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역시나 심성아. 정답은요? 정답은 국민참여재판입니다. 국민참여재판. 성아군이 정답을 맞히시게 되면 먼저 올라가 있던 송경민 군을 끌어내고 4라운드에 진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에 최초로 시행된 제도 국민참여재판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축하합니다. 야, 두 사람의 대결의 끝, 결과는 이렇게 결론 지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심성아 드리머가 드림 체인지에 성공하게 되면서 먼저 올라가 있던 2명의 드리머와 함께 문제를 풀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4라운드로 넘어갑니다. 풍부한 지식과 뛰어난 지략이 만난 고도의 심리 플레이 장학 퀴즈 드림 서클. 자, 드림 서클까지는 단 2라운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3명의 드리머만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는요, 힌트를 조합하면
하나의 정답을 유추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힌트가 하나씩 제시됩니다. 힌트를 모두 확인하지 않고 정답을 외쳐도 되지만 3초 안에 답을 말하지 못하거나 틀린 답을 외치면 기회는 다음 드리머에게 넘어갑니다. 자, 그럼 1단계 힌트부터 드립니다.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 그리고 키케로. 자, 정답을 외치실 드리머가 없다면 2단계 힌트로 넘어갑니다. 2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 힌트. 아스트라이어, 마트, 디켓. 김승현. 정의? 만약에 김승현 드리머가 이 문제를 맞히시게 되면 최종 라운드에 가장 먼저 안착하게 됩니다. 자, 김승현 드리머가 외친 정의는 정답이 맞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자, 5라운드에 우리 김승현 드리머가 가장 먼저 안착하게 됐습니다. 3단계는 트롤리 딜레마였고요. 4단계는 이퀄리티였습니다.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멘토님? 첫 번째 울피아누스는 로마 시대의 법학자죠. 이 사람이 정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적이 있고요. 디케는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그 정의의 여신의 이름이고, 트롤리 딜레마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나오는 사례인데 다수의 안전을 위해서 소수를 희생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사례죠. 마지막에 이퀄리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뽑은 정의의 본질입니다. 네. 야, 김승현 드리머가 초반에는 약간 스스로를 쪼렙이라고 평가하면서 부족한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갈수록 성장하고 완벽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라운드보다 중요한 선택의 시간입니다. 인화 드리머 그리고 성화 드리머 두 드리머 가운데 단 한 분만이 승현 드리머의 선택을 받고 최종 라운드를 펼치게 될 텐데요. 지금부터 1분 동안 선택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성화 드리머 친구. 2부에서 우승할 생각은 없나요? 제가 만약에 올라가면 2부에서 우승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인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오, 자, 올려주면 여기서는 우승을 하지 않고 다음 주에 우승을 하겠다. 자, 그리고 인화 드리머. 친구. 아까 올렸는데 자기를 무시했다고. 아니에요. 아니 저 말을 믿으실 수 있나요? 성화 드리머 말. 저희 같은 대기실을 쓴 정도 있고. 야, 이나 친구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자, 과연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을까요? 이제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심성화 드리머냐, 최인화 드리머냐. 마음의 준비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누굽니까? 제가 선택한 드리머는 심성화 드리머입니다. 심성화 드리머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마지막에 결연한 표정으로 심성화 드리머를 외치셨는데 이유를 여쭙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까지 있는 자리도 성화 덕분이고 성화가 우승해도 제가 우승한 것처럼 기쁠 것 같아서 뽑았습니다. 자, 성화 드리머는 소감이 어떠실까요? 전 사실 그렇게 말하고 우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말해주시니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네. 자, 과연 어떤 드리머가 최종 우승을 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심성화 드리머와 김승현 드리머의 파이널 라운드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조인을 꿈꾸는 드리머들의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드림서클. 자, 드디어 이번 주 우승자가 가려질 시간입니다. 정말 여기까지 오시기 쉽지 않았습니다. 힘겨운 과정들을 거치셨는데 각오 한 말씀씩 들어볼게요. 먼저 심성화 드리머. 의리냐 승리냐 두 개가 고민 중인데 그래도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하시고 우리 승현 드리머는요? 저는 앞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신을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끝까지 다 가서 꿈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라운드는요, 3판 2선승제로 두 문제의 정답을 먼저 맞힌 드리머가 최종 우승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법원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갑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려는 을을 붙잡는 행위는 현행범 체포로 볼 수 있어 이것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심성아, 정답은요? 정답은 정당방위입니다. 정당방위. 심성아, 정당방위. 틀렸습니다. 자, 기회는 김승현 군에게만 있습니다. 김승현. 답은 정당 행위입니다. 정당 행위. 김승현 드리머. 정답입니다. 우리 김승현 드리머가 기선을 제압을 했습니다. 일단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갔고요. 우리 멘토님께서 정당 행위, 저는 이제 잘 모르다 보니까 정당 방위는 굉장히 익숙한데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건 절도입니다. 이런 범죄를 실행 중에 있거나 실행 직후인 경우에는 이걸 현행범인이라고 하거든요.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것은 이 법령에 의해서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아 드리머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1대0으로 김승현 드리머가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자,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계약의 일종으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의 심성아 드리머 정답은요? 정답은 상속입니다. 상속. 심성아 군의 정답 상속. 정답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이제 기회는 승현 군께만 있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상대방의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 부동산, 동산 등은 물론 저작권 같은 지적 재산도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김승현! 정답은요? 증여입니다. 증여! 증여가 정답이면 드림서클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 김승현 드리머가 외친 증여는 이 문제의 정답이 맞습니다. 축하합니다. 맞습니다. 축하합니다. 두 문제를 연속 맞추시면서 최종 우승 드림서클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김승현 드리머. 와! 네, 정말 훈훈한 포옹으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조인을 꿈꾸는 6명의 드리머들과 함께한 장학 퀴즈 드림서클. 오늘의 우승자는 김승현 드리머입니다. 축하합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네. 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너무나 멋진 대결이었어요. 네. 김승현 드리머, 다음 주에는 또 어떤 각오로 임하시게 될지. 다음 주도 자신은 없습니다. 네, 이번처럼 꼭 확신을 만들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신 없음을 확신으로 만들겠다. 참고로 다음 주에도 우승하시게 되면 장학금이 4배가 됩니다. 네, 그만큼 열심히 준비해 주시길 바라면서. 네. 자, 저희는 우리 6 드리머와 함께 다음 주에 또 한 번의 멋진 대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다 함께 외쳐볼까요? 장학 퀴즈 드림 서클! 최고.